오늘 31일 KBS 9시 뉴스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1시간 동안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바람은 차고 이미 어둠이 내렸지만 마음 다해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떠나간 청년들과 그 가족, 또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KBS는 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내용을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오늘 하루 이곳 합동 분향소의 모습 윤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시민들이 분향소 재단으로 향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손편지로 대신 전하고 절도 올려보지만 뜨거워지는 눈시울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인실 경기도 용인시 젊은 청년 세대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조문을 마친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준용 서울시 영등포구,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사회적으로 많이 해봐야. 날이 저물어도 조명을 환히 밝힌 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설해진 서울시 용산구, 인력이 통제를 좀 했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고 뭐라 할 수가 없네요. 너무 속상해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내일 1일부터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밤 10시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조문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는 녹사평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고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의 나머지 24개 자치구도 각각 합동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 내 합동분향소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 참사 사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부상자 등의 세금과 통신요금을 감면하거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하며 이번처럼 주체가 없는 집단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합동분향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헌화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덕수 총리와의 확대 주례회동에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대통령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헬로윈 행사 같은 경우엔 별도 규정이 없어 화를 키웠다는 언론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행사 주최 측이 없더라도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차량과 인원에 대한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 안전시스템 대책회의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가 조속히 마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강조한 만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참사를 두고 한국의 예방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파를 통제할 충분한 인력과 계획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고가 한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 참사 중 하나라며 예방과 관리가 과연 적절했는지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파 통제 부실이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꼬집었고 뉴욕타임스도 인파를 통제할 충분한 인력과 계획이 부족했던 게 명백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수많은 행사와 집회에서 대규모 인파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데도 사고 방지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특히 CNN 방송은 많은 인원이 모인 만큼 당국이 실시간으로 군중 규모를 확인해 사람들을 위험 지역에서 내보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밀 리플리 CNN 기자, 한국에서 답을 얻어야 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꽉 들어차는 게 허용됐을까요? 인파 통제는 어디 있었던 걸까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재 예방 여파 안전 기준은 행사 250명당 최소 1명의 관리자, 1명당 확보해야 할 넓이는 최소 0.65제곱미터, 적절한 출구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도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이미 대규모 행사를 감독할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발간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외신은 또 이제까지의 안전체계에 대한 의문과 개선 요구도 이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공공안전 기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검토가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영국 BBC도 안전 기준과 군중 통제가 적절했는지로 관심이 옮겨갈 거로 전망했습니다. 외신은 경제력이 이미 선진국 수준인 한국에서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도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인데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이태원역 방향으로 10m가량 떨어진 곳. CCTV에 기록된 시간은 29일 밤 10시 6분입니다. 골목을 가득 채운 시민들이 떠밀리듯 이동하다가 9분쯤 뒤 한 남성이 손으로 X 표시를 하면서 행인들에게 물러가라고 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다급히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 CCTV 화면엔 사고 지점의 모습은 없지만 참사를 전후한 현장 인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화면을 비롯해 사고 현장 인근의 CCTV 50여 대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사고 전후 SNS 등에 올라온 영상들까지 정밀 분석 중입니다. 시민들의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순간의 특이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골목 오르막 쪽에서 누군가 고의로 민 사람이 있다는 주장도 온라인 등에서 제기됐는데 경찰도 이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근 업소 종사자와 사고 현장 목격자, 부상자 등 4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목격자 음성 변조, 약간 미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이 밀리다 보니까 또 반대쪽에서 맞받아치시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던 중에 사고가 난 것 같았어요.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에 불법 시설물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폭 3.2m, 가뜩이나 좁은 골목을 더 비좁게 만드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을 경우 행인들의 통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늘 31일 40여 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에 대한 첫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복합적으로 보이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용산구에 대해서도 인파가 몰릴 상황에 대비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